우리나라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시는데 게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음식에. 그거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먹다 보면은 식도암, 위암으로 가는 다이렉트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죠. 위 점막 세포가 파괴가 되고 손상을 입고 결국 그게 위염과 만성 위염, 위암으로도 가고 그 외에도 다른 각종 암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예젤 유클리닉 의원 원장으로 이원경 영상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자분들을 다양한 기수에 따라서 만나보면서 암이라는 것이 한 끗 차이로 내 운명이 갈린다. 빨리 발견하면 진짜 좋은 거지만 찰나의 시간 하나로 운명이 갈린다는 것을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 중에서도 예후가 좀 나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석 달 전에는 건강검진에서 정상 소견 들으셨다가 석 달 만에 뭐가 혹이 만져져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몇 달 전에 정상이었는데 석 달 만에 암이 생긴 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럴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빨리 발견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석 달 전에는 정상이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진행 속도가 느린 암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을 1년, 2년 안 받다가 한 3년 주기로 하게 되시면 그 사이에 이제 확 퍼져버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안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암이 무섭다,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설탕 같은 경우가 직접적으로 이게 암하고 다이렉트 이런 건 아닌데, 당을 많이 섭취를 하다 보면 우리 몸 안에서 혈액 속에 당 수치가 떠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염증, 만성 염증성 반응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암세포의 돌연변이를 자극해서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이런 가설들과 연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찹 같은 경우가 절반이 설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레 같은 것도 전분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카레도 먹으면 아주 혈당이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죽 같은 음식도 소화가 되게 잘 되게 쌀알이 잘게 부서져 있는 것도 탄수화물이 아주 흡수가 되게 잘 되기 때문에 수치를 되게 많이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을 빨리 올리는 탄수화물이 종류가 있는데 단순당일수록 당이 그냥 단순하게 빨리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복합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잡곡밥, 현미 같은 거, 이런 애들이 도정이 덜 돼서 까실까실하니까 흡수도 덜 되고요. 그만큼 당 수치도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제 백미밥, 아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애들, 죽 이런 거, 빵, 떡, 라면, 면류, 밀가루 음식 다 단순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종의 종특이어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한국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아시아인 중에서도 인슐린 분비 기능이 되게 약하다고 되어 있어요. 췌장이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크진 않아요. 한 요 정도 되는데 얘가 이제 올챙이처럼 우리 등뼈 바로 앞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기능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약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들이 단 거를 많이 먹고 젊으니까 건강하다고 믿고 살다가 30대부터는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명 중에 3명이 당뇨거나 또는 당뇨 전 단계, 되게 흔한데 이걸 의외로 많이들 몰라요. 그래서 피 검사를 꼭 한 번은 해보셔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뇨하고 암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실과 바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당뇨가 먼저냐 암이 먼저냐, 이거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은데 결론은 둘 다 똑같다. 당뇨가 먼저 있으면 암에 걸릴 확률도 되게 올라가고, 암이 있으신 분들이 거의 30%에서 또 당뇨에 걸리고 되게 연관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시는데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음식에. 그거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이 적응을 또 잘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짜고 매운 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먹다 보면 우리 미각이 둔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치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매운 거 되게 잘 먹는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분도 알고 보면은 매운맛에 길들여져서 둔감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내 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먹다 보면은 맵고 짠 거를 이제 위 안으로 흘려내려 보내면 위가 일단은 부담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위산 분비가 과다하게 늘어나고, 그러면 위 점막 세포가 파괴가 되고 손상을 입고 결국 그게 위염과 만성 위염, 위암으로도 가고 그 외에도 다른 각종 암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국이잖아요. 이 국 안에도 염도가 되게 높으니까 나트륨 성분이 되게 많다 보니까 엄청 짜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위암 발생률을 확 올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 또 걔네들이 뜨겁잖아요. 이게 또 이제 국제암 연구소에 등록이 된 발암 물질이거든요, 뜨거운 거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 모두가 이제 암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조금 식혀서 먹는 편이거든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뚝배기가 이제 온도를 뜨겁게 오랫동안 놔두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걸 실제로 재봤던데 어떤 TV 프로에서 거의 막 90도 진짜 끓는 수준이었거든요. 그거를 근데 이제 우리 아저씨들이 후루룩 마신단 말이에요. 막 시원하다고 하시면서. 근데 그거 자체가 식도암, 위암으로 가는 다이렉트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죠. 가공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먹는 돼지고기, 소고기 얘네들을 오랫동안 변질되지 않게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각종 첨가물질을 넣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런 가공육들 자체가 발암물질로 등록이 되어서 우리 몸 안에서 아질산염에서 산화 반응과 화학 반응을 거치면서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라서 가공육도 많이 먹으면 대장과 또 이제 유발이 연관이 있다. 그래서 최대한 안 드시는 게 좋긴 하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먹으면 바로 위를 거쳐서 바로 십이지장 그 다음에 대장으로 가는 거예요. 소장 거쳐서 바로 대장으로 가잖아요. 분해 자체가 이제 처음에는 위에서 됐다가 이제 췌장에서 효소가 나와서 계속 분해가 되면서 대장을 지나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나가면서 독성 물질이 대장 점막과 노출이 되니까 그 노출되는 시간과 비례해서 대장암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야채 같은 걸 많이 먹으면 부피를 팽창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나쁜 아이들의 성분이 대장 점막과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 그래서 야채가 좋다고 하는 거죠. 발암물질 음식은 되게 많은데 그 외에도 2A군은 제가 말씀드렸던 뜨거운 음식, 그다음에 튀김 같은 거, 튀긴 음식도 발암물질 자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탄 음식, 탄 고기의 그 새카만 거, 그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제가 실제로 봤던 분인데 제 친구, 되게 친한 친구의 사촌 오빠가 20대 때 되게 젊은 나이에 가족도 전혀 없으신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상 인스턴트 음식, 가공 소세지 그걸로만 삼시세끼를 다 드셨던 걸로 알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20대 후반에 대장암 걸리셨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가공육이 아닌, 그러니까 집에서 해먹는 반찬이나 채소, 과일 많이 안 드시면 확실히 유방암, 대장암 이렇게 많이들 걸리시는 것 같아요. 자외선 같은 경우는 1급 발암물질로 다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햇빛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크림 바르고 뭐 모자 쓰고 이런 수준인데 사실 우리가 의외로 몰랐던 발암물질들이 되게 많은데 미세먼지도 1급 발암물질이고 직업상 낮과 밤이 바뀌는 교대 근무도 발암물질의 2A 그룹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되게 즐겨 먹는 김치 같은 것도 사실은 발암물질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김치가 이제 젓갈하고 연관이 돼서 염장 식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트륨 성분이 그냥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김치 자체가 발암물질이긴 한데 어느 정도 먹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하루에 김치를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을 드시지 않는 이상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젓갈 같은 경우는 첨가물이 또 많다 보니까 첨가물 때문에 이게 발암물질에 문제가 되는 거라서 소량만 드시고 천연에 가까운 그런 젓갈을 골라서 드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절인 음식들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주 먹는 필수 음식 같은 것도 발암물질이 되어 있고 설탕을 피해서 감미료, 아스파탐 이거 들어간 제로콜라 많이 드셨는데 이거 자체가 또 이제 국제암연구소에서 2B 그룹으로 이제 분류를 했거든요. 국제암연구소에서 등록한 애들은 어느 정도는 노출이 되더라도 일정 양의 미하로만 지키면 내 몸은 그래도 안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들, 예를 들어서 베타카로틴이라든지 캐로티노이드 그런 음식들, 베리류, 시금치, 브로콜리 그런 음식들이 대표적으로 야채죠. 사실 그런 것들이 좋고 그거 외에도 타임지에서 세계 10대 푸드라고 선정한 게 있어요. 제가 줄여서 얘기하면은 적아연, 그 다음에 시토귀, 적포도주, 아몬드, 그 다음에 연어, 시금치, 토마토, 키위, 그 다음에 브로콜리, 블루베리, 그 다음에 마늘 들어가거든요. 이런 애들이 확실히 항산화 물질도 많고 심혈관계 질환도 떨어뜨린다. 나아가서는 암 발생을 떨어뜨리는 그런 좋은 음식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연구가 검증된 그런 음식들 드시면 좋지 않나 싶어요. 베타카로틴이라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건데 얘네들이 뭐냐면 이제 항산화 물질이 많을수록 우리 몸 안에서 노화되는 세포들을 싸워서 없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포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태어났다가 죽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막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그런 돌연변이 세포들을 죽이는 우리 NK 셀이라든지 T셀 얘네들의 역할을 힘을 주는 돌연변이 세포를 이렇게 제각제각 죽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세포의 노화 자체를 늦춰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혈관의 찌꺼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줄여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맥경화라든지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하는 피 속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암 예방 그 다음에 각종 성인병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 습관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술, 담배를 줄이시고 줄이는 것보다 담배 자체는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모든 종류를 이제 불구하고 뭐 전자담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니코틴 자체가 발암물질이니까 그거 자체를 안 하시는 거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서 선물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런 나쁜 음식들을 2번 먹을 거 1번으로 줄이시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들 하루에 야채를 대접에 이거만큼 내가 꼭 먹어야겠다 이런 약속을 정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운동을 꼭 권해드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아는 말인데 뭘 또 하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암 환자분들이나 또는 암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채널을 보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피해야 될 음식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피하고 있는 음식이라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제가 먼저 솔선수범 안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저도 항상 실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해야 될 음식, 암을 생각해서라면은 탄산음료 저는 굉장히 비추드리고 젓갈, 한국 사람들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데 저는 젓갈 좀 비추드립니다. 그 다음에 튀긴 음식 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 같은 경우는 한자에서도 보다시피 입구자가 되게 3개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소식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적게 먹으면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보면은 몇 그램 이상 먹으면 뭐 위험성이 올라간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조금만 먹으면 괜찮다는 뜻이에요. 나쁜 거라고 알려지더라도 소식을 하시고 하면 괜찮은 거기 때문에 소식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린 나쁜 음식들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식사 생활과 운동 같이 하시면 무서울 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